혹시 일요일 밤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월요일 아침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건조한 열기 속에 눈은 점점 침침해지고 이유 없이 찾아오는 두통과 소화불량을 애써 무시하며 어른이라는 배역을 묵묵히 연기해가는 하루.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우리는 대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결하고 멋진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질문의 이면에는 마치 지하철의 눅눅하고 축축한 공기처럼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비루하고 처절한 현실이 늘 도사리고 있죠. 회사에서는 웃는 얼굴을 유지하고 가족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해야 하고 SNS에서는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그 모든 연기를 내려놓고 혼자 조용히 앉았을 때 문득 밀려오는 그 공허함과 피로감. 여러분은 그 감각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어쩌면 삶이란 본질적으로 고통이며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맷돌 사이에 끼어 매일 조금씩 갈려나가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매일 아침 오늘은 좀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품으며 다시 그 맷돌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과연 우리는 왜 이토록 힘든 것일까요?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평소에 애써 외면해왔던 이 피로함을 정면으로 응시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남들에게는 밝고 건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만 정작 혼자 남겨졌을 때 느껴지는 그 공허함과 아픔.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친 밤.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지쳐있는지 모르겠다는 자기의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의 그 배신감과 허탈함. 이것들은 여러분이 약해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느끼는 자신을 자책합니다. 이 정도도 못 버티냐? 남들은 다 잘만 사는데 나만 왜 이러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남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요. 단순히 힘내세요라는 흔한 위로를 넘어 우리 삶을 깊숙이 찌르고 있는 화살을 직접 도려내기 위한 조금은 차갑지만 꼭 필요한 시간을 함께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골마있던 무언가를 조금이나마 꺼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마주할 이야기는 고통과 성장에 관한 5가지 냉철한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 진실 삶은 원래 고통이라는 중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삶이 원래 고통이라는 중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인생의 불운한 사고나 변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어. 이 일만 해결되면 평온해질 거야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사실 고통은 우리 인생의 기본값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지구가 중력을 가지고 있듯 인생은 본질적으로 결핍과 고통을 품고 있습니다. 고결한 이상만을 쫓는 삶은 맨발로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구름 위를 걷는 꿈을 꾸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멈추지 않는 의지의 노예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불길과 같아서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해결하면 곧장 권태라는 또 다른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했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종류를 바꿀 뿐이라는 그의 분석은 다소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관적인 본질을 인정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이 피할 수 없는 전제임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허황된 행복의 신기루를 쫓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요?
그 용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 위로와 해석의 유통기한. 이제는 집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통에 직면했을 때 종교와 철학은 제각기 소중한 위안을 건네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들은 때로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불타는 세상으로 보고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우리 살점을 파고든 물리적인 통증이나 텅 빈 통장 잔고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기독교 역시 고통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며 내세의 안식을 약속하지만 너무 의미 찾기에만 매몰되다 보면 지금 당장 골마 터진 상처를 치료할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통을 사랑하라는 니체식의 강렬한 요구는 매일 현실에 치여 으깨지는 우리에게 지적인 만족감은 줄지언정 실질적인 치유가 되어주기는 어렵습니다. 불교에는 두 대의 화살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게 된 운명적인 시련이라면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이제는 화살에 맞은 운명을 원망하거나 해석하는 단계를 넘어서 보면 어떨까요? 살점에 박힌 화살을 물리적으로 뽑아내고 상처를 봉합하는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막연한 위로 대신 지금 내 삶에서 당장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 외상 후 성장은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세상은 흔히 시련을 겪으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심리학자 로라 블레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고통 뒤에 반드시 성장이 온다는 믿음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소위 외상 후 성장이라 불리는 현상은 생각보다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조사해 본 결과 오히려 성격의 성실함이나 타인에 대한 친근감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큰 시련을 겪고 계신데 예전처럼 활기차지 못하거나 성격이 까칠해진 것 같아 자책하고 계신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꼭 성장을 증명해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그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탄력적인 존재입니다. 성장에 대한 강박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죄책감을 주는 또 다른 화살이 될 뿐입니다. 그저 지금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겨보면 어떨까요? 성장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면 좋은 선물이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네 번째 진실. 그럼에도 성장하는 사람들의 비밀, 감사와 의도적 반추. 성장이 의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고통 속에서 기적처럼 더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성장은 단순한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마음의 과정을 거쳐 일어납니다. 단순히 아픈 기억을 계속 떠올리는 것은 고통만 키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의도적 반추로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의도적 반추란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지요. 이때 가장 중요한 연료가 바로 감사입니다. 여기서 감사는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억지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 그 안에서 얻은 작은 배움 하나를 찾아내려는 태도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뇌를 유연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사건 속에서도 인생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감사는 고통을 예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마음의 엔진을 돌리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무언가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진실. 건강한 갈등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비루함은 대개 사람 관계에서 옵니다.
소중했던 사람과 어긋나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 우리의 내면은 급격히 부식되지요. 이 관계의 상처를 잘 봉합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무조건 피하기보다 건강하게 싸우는 법을 익혀보면 어떨까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경멸하거나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독성 갈등은 관계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기분을 느꼈어요 라고 말하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고 과거의 일을 들추는 대신 지금 당면한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하는 건강한 갈등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갈등은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필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해보면 어떨까요? 정중하면서도 솔직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할 때 우리 관계에 박힌 화살도 안전하게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중력과 같습니다. 우리가 맞은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운명일 때가 많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픈 몸을 타고난 것도,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난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그대로 굼게 둘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메스를 들어 치료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위로나 추상적인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오늘 하루 내 삶의 환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건강한 소통으로 관계를 수리해 나가는 것. 성장을 의무처럼 느끼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낸 자신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한 현실 위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다시 걷기 시작하는 가장 소중한 방법입니다. 고통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철학으로, 누군가는 종교로, 또 누군가는 가까운 사람과의 솔직한 대화로 그 화살을 뽑아냅니다. 방법은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 것. 아파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것. 그리고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딛어보는 것. 여러분의 고통에 성장이라는 화려한 이름을 붙이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 충분히 아파할 시간을 나 자신에게 허락해 주었는가? 그리고 내 삶을 찌르고 있는 화살을 뽑기 위해 어떤 마음의 메스를 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오래 머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그 피로함 끝에 찾아올 진정한 평온을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 환기소였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